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루에 영상을 2번 찍는 되게 이례적인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하루에 2편의 영상을 안 찍는데 오늘은 2편의 영상을 찍게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부랴부랴 이제 킨 이유는 갑자기 그 뉴스를 봤는데 한국은행 총재인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대학 입시를 지역별 할당제로 하자는 그런 취지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런 이제 기사를 올리셨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잠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성적순이 아니라 지역 할당제를 두자. 서울대는 뭐, 예를 들면 뭐 전라도에서 몇 명, 뭐 경상도에서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할당제를 둬서 그 지역 인재들. 왜냐면은 이제 취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서울, 강남으로 너무 올려놓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역 할당제를 두면 굳이 이제 서울이나 강남에 안 와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집값을 이제 전국적으로 좀 안정화되고 평준화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지금 논어촌 특별 정연이라는 게 있어서 논어촌에 사는 경우에 이제 대학교를 가야 특별 정연이라는 게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현실적일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이제 위장 전입이라든가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그 부정행위를 많이 저지를 수 있는데 그거를 다 관리 감독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게 일단은 가장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형평성 측면에서 굉장히 성적이 뛰어난 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할당제로 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의대를 만약에 했는데 정말 실력이 뛰어나서 의대를 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 지역 할당제로 이 친구가 의대를 가게 되면은 사실 이 친구는 좋은 기회를 상대적으로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가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 일반 우리가 환자일 경우에 어떻게 했냐는 거죠. 환자일 경우에 이런 지역 할당제로 간 의대생한테 진료를 받을 건지 아니면 있는 실력이 있어서 실력으로 가는 사람한테 진료를 받을 건지 판단한다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력이 있는 의사한테 가고자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의사뿐만 아니라 뭐 법조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히려 역차별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인데 이거를 지금 갑자기 기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그만큼 이게 집값 잡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 대안 없는 비판만 하면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뭐 굉장히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그 집값이 계속 이렇게 규제를 내놓거나 정책을 내놔도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가 전 정권에서, 그러니까 좌파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에 현재 정부가 정책들을 냈는데 이거를 바탕에서 정책들을 내놓게 되니까 누더기 정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또 정책들을 내고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에 규제들을 내놓으니까 자꾸 이게 엇받자가 나면서 누더기 정책이 되면서 집값이 오히려 안 잡히고 산으로 간다. 정책의 효과가 전혀 없고 사람들의 이제 신뢰도 많이 잃어간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싹 규제를 없애야 된다는 게 제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오히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이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내놓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양도세가 이제 중과에서 풀려서 일반세율로 하긴 하지만 그 양도세도 상당히 무시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를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도 뭐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한다, 신축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완료가 될 때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저는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시장에 많이 나와야지 집값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도세를 좀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0% 비과세는 안 되더라도 뭐 양도세를 뭐 5년에서 10년 이렇게 길게 잡고 뭐 앞으로 향후 1년에는 양도세를 90% 가면 향후 2년에는 80% 가면 요 시간을 점점 이제 줄여주는 거죠. 10년까지 혹은 5년까지 그 기간을 이제 의논해서 그러니까 집이 신축 아파트가 제대로 공급되는 그 시기를 계산을 해서 그 시기만큼 양도세를 오히려 공제를 해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팔 수 있도록 빨리 파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파는 게 나중에 파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양도세를 오히려 완화를 해주거나 감면을 해줘서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하면은 저는 충분히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양도세를 그렇게 감면해주면 그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이게 양도세가 줄어드는 거는 있지만 하지만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양도세 감면을 해주더라도 거래를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양도세, 국세에는 훨씬 더 큰 파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가격을 내리면 더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의 매출은 그 기업은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률이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국가에서 절대 손해보진 않을 겁니다. 국세가 수입이 덜 거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래가 활발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집값이 저는 충분히 잡힐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투기꾼 도와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집값을 잡기 위한 게 어떻게 투기꾼을 도와주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집값이 내려가면은 무주택 서민들이나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그 투기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실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투자했던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배 아파서 아마 배 아픈 그런 본능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이런 주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장기 큰 시장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집값이 안정화되는 게 본인한테도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 양도세 중과가 되면은 집을 안 파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시장에 물건이 더 안 팔리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가는 더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순히 투기꾼을 도와준 정책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큰 흐름에 봤을 때 이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집값 안정하는 데 기여하는 게 더 크다고 하면은 대승적인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너무 지금 정책들이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막 나오니까 미치겠어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뭐 정책을 하거나 입안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꾸준히 부동산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잘 풀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런 정책들이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나오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영상을 켜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전혀 동의하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이고 몫이고 그리고 제 의견을 또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제 의견이 이렇다는 것만 하고 또 이렇게 작은 얘기가 또 나중에 또 확산이 돼서 또 여론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